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힘드시죠? 앞으로 한 2, 3일 있으면 칸은 정말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그동안 태풍이 불면은 우리나라는 여기 잘 피해갔는데 이번에는 아주 정통으로 내력을 직방으로 이렇게 훑고 올라가는 태풍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차 타고 움직이는 거라든가 여행 간다든지 혹은 산 쪽에 이렇게 휴가철이니까 산 속에 이렇게 해서 좀 시원한 공기 속에서 며칠 쉬었다 온다고 산 속에 잘못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태풍 때문에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문제는 요즘 며칠 동안 정말 시끄럽죠. 누구 때문에 시끄러워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지금 어찌 생각하면 이 날 더운데 정말 우리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심장에다가 휘발유 뿌려놓은 것처럼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온통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지 않고, 그걸 뭐 추천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말 욕이 나올 정도가 되니까 그건 할 거 없고, 그러면 이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 김은경의 사주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로 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어차피 가라앉히고 날 덥고 여러 가지 힘들으니까 열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열받는 거 그만하고, 그럼 그 사주를 어떻게 흘러갔길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거 한번 이렇게 훑어보자고요. 원래 사주가 기본적으로 사주는 4개의 기둥이잖아요. 태어난 년, 월, 일, 시.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제일 이 정보가, 우리가 이제 태어난 시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3주 6자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3주 6자.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시인이니까 시주는 말년을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년까지는 젊었을 때부터 중년, 청장년, 중년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돼요? 큰 틀에서는 성향을 좀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이 날씨 더운데 제가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사주를 풀려고 하는 거는 물상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사주가 이제 기의 흐름으로 보면은 흐름은 좋게 흘러가죠. 이 6자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모든 기운이 이 진토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이고, 요거는 이제 재. 그러면 이 사주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어떤 걸 지향하냐면은 돈하고 한 자리를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자리가 뭐예요? 관이요, 관. 그러니까 재관을 원하는 사람. 보통 이제 시세말 얘기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 혹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한 자리에 얻어야지 자기가 뭐 성에 차는 거. 딱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구조가 보면은. 그럼 임수 요 자체는, 수 자체는 이미 기본적으로 수가 있는 사람은 지구력이 강해요. 지구력이 강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지혜롭고 기억력이 좋고 공부하기 좋은 머리죠,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 사주가 이 지식은 쌓을 수가 있는데 기억력이 좋고, 근데 지혜는 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성이 없어서 그래요. 인성. 여기 인성은 여기서 금이잖아요. 금이 있어야지, 금생수에서 이 자체가 인성이 있어야지 이게 기본적인 사람이 되지. 인성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흔한 얘기를 사고계라고 해요. 인성.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요걸 이제 사고계. 즉,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자, 요거 이제 대칭되는 말이 이 식상이라 식신상관, 요거는 이제 행동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성, 사고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건 이제 자기 표현력이거든요. 표현력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생각 없이. 본인이 그 생각, 이 인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말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서 생각을 다듬어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은요. 자, 이 임수라는 일간의 의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상관 자체가 여기 일간의 기운을 끌어다가 쓰는 기운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주에서 우리가 인성, 이 식상관 공부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상관은 일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간에 관계없이 에너지만 끌어다가 내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막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일간과 관계없이 의지와 관계없이 말이 나온다는 건 어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말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해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상관이 있으면은 어찌 보면 상당히 불안해요. 왜냐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특히 뭐 술 한잔 먹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은 뭐 정말 청산유수를 잘하는데 말하는 거기에 의지가 안 들어가 있고 결국 어떤 거가 되냐면 우리가 뻥이라고 해요. 뻥. 과장하는 거. 재밌게 과장하고 그러니까 자기 책임 안 지는 말을 해요. 이 상관작용이. 즉 그러니까 이 임수 이 자체가 임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표현력인데 식신은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 상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왜 이 말을 왜 했지? 이렇게 정말 이게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관 있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면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 그게 물론 뭐 나름대로 본인이 표현하려고 하는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사실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하고 내가 막상 이렇게 뱉어놓고 보니까 이 상관 때문에 정말 내 의지가 아닌 것도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인 평화원원 같은 경우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할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럼 나중에 또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그러죠? 그런 거야. 생각이 없어. 어찌 보면 생각이 없어. 자기 표현하는 거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말 무서워 이런 사람.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고 기억력도 좋고 청명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지식을 쌓는 머리는 좋은데 지혜로운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성이 없기 때문에. 인성이 뭐냐면 내가 참을성도 되고 사고하는 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성에 이제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냐면 자기 어떤 품격, 교養이라든가 자기 어떤 남한테 드러낼 때 품위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자 같은 경우 어떤 좀 지성적인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잡고 절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생각 없이 말을 이렇게 막 해버리는 스타일. 근데 요게 이 상관이 이게 자식을 나타내는데 지금 자식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여기 물이 큰 물이 이렇게 많죠. 이렇게 큰 물 속에서 이게 물이 흘러가게 되면 무토나 수토가 있어서 이거 댐을 이렇게 막아줘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안정적으로 흐르게 해줄 수 있어야지 내가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범람을 해버리니까 물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상관, 을목 자체가 이 아들인데 이게 지금 물 위에 떠있는 부평초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죠. 이 자식이. 그러니까 본인이 표현하는 것도 안정이 안 되고 자식도 안정이 안 돼. 이 사주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본인 나름대로 반박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 그게 전혀 금방 뽀록난 일인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안정이 안 되니까 뭘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잘 상의해서 뭘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반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하기야 물어보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자체가 생각하는 사고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차라리 잘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자 이성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이 아내를 논할 때 이게 여자 사주인데 여자 사주에서 관이 있으면 이 관이요 이 편관인데 이 편관이 지지에 깔리면은요 이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해. 이런 사람들은 존경하는 힘이 기운이 없어요. 이 관이 천간에 떠 있을 때는 남편을 이렇게 상당히 존경하고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추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가는데 이렇게 지지에 깔려버리면 남자를 우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임진괴광이 딱 뜨면요. 임진괴광이라는 거는 이게 원래 우두머리, 최고, 그러니까 힘, 무슨 뭐 권력 상징이거든요. 그게 이 괴강.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일주가 괴강을 깔고 있으면요. 별거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혼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즉, 남편을 잃는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자, 이거는 물상으로 보면은 이 진토가 지금 남편인데 남편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물에 젖어가지고, 한여름이니까 물에 젖어서 이 살이 이렇게 물 먹어가지고 조금씩 가라앉는 상태를 보시면 돼요. 거기다 이 엄청난 물이 어떻게 돼요? 여기 퍼부니까 물이 흘러가 버리니까 이 어떻게 돼요? 이 진토가 이 산이 자꾸 이렇게 침화돼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형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의 존재가 직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구조로 봐서는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덕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여자가 있음으로 해서 남자는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왜냐면 물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물을 먹어가지고 산에 조금씩 가랐는데 이렇게 엄청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잖아.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익사잖아, 익사. 그런 이 상황이 지금 여기에 사주를 보면 이제 이 남편이,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인성인데 어머니가 안 계시, 이 사주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없다는 거는 사람이, 특히 이 사람이 아버지보다 엄마의 어떤 사랑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는 모든 게 망가져. 인성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추구한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사주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돈과 한 자리를 추구하는데 매몰되어 있는 사주. 그 욕망이 그렇게 있고. 그 욕망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취해야 되고 또 한 자리를 내가 얻어 차야 된다는 거야. 한 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재잖아요. 이게 관이고. 그러니까 이 재관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 재가 어디로 들어간다? 관을 잡기 위해서 소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내 한 자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한 자리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방법을 하다못해 돈을 써서라도 내가 한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성이 없어서 바로 그러는. 그러니까 이 재가 발달된 사람은 당연히 인성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해도 8글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재가 화가 발달됐다는 거는 여기서 화가 그걸 하는 게 금이잖아요. 이 금이 인성인데 금이 지금 없잖아. 물론 여기 뭐 지장간이 있지만 이런 경우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만 봐도 그런 특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한다.
돈과 명예에 목숨을 건다 이런 경우는 그러다 이제 괴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남자를 어떤 그 괴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능력은 있고 나름대로 우두머리의 어떤 계주도 있고 권력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당연히 홀대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괴강살 있는 사람. 그래서 또 타인의 지시를 잘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 괴강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고약스러운 경우 이런 경우. 그냥 시세말로 얘기하면 옛날에 서방 잡아먹으려는 이런 경우. 왜? 여기 지금 물상으로 봐도 그렇게 되죠. 이게 지금 물 먹어가지고 이 산이 이렇게 지금 물이 조금씩 침화되고 있는데 이 물 이렇게 본인이 이게 지금 여자잖아. 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이 산이 온전하겠냐고. 산이 가라앉아 버리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괴강살이 있어. 괴강살. 그러니까 괴강살이 있으면 자 별거 생활하거나 혹은 혼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체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 남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경우를 떠나서 즉 집에서 살게 된다면 각방을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멀리 주말 부부가 되든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다는 같이 살면 안 된다 이런 구조로. 거기다가 이제 자 이제 신화를 한번 보면은 이 공망을 보면은요 임진의 공망이면 오미가 공망인데 이게 공망이죠. 그럼 어머니 자리에 공망이고 아버지 자리가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덕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구조에서 부모도 없고 그 다음에 본인 이 주인공 김은경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 살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요게 뱀을 나타내는데 뱀은 우리가 보통 혀가 다 한 개뿐이 없죠. 그런데 뱀은 혀가 2개. 그러니까 말을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할 때 2마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의미보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자꾸 말하려고 하는 어떤 기회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듣는 쪽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말하는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 실수가 당연히 따라오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지금 말을 많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말을 어떻게 돼? 그 중에서는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상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인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재라는 건요. 인성이 있을 때 이 재가 돈다운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돈을 또 어떻게 돼요? 정말 값어치 있게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는요. 돈을 절대로 어떻게 안 써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돈을 어떻게 돼? 내가 가져와 쟁탈을 하나 해야 되는 내가 어떤 이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주 구조를 봐서는. 그러니까 이 관이 실제 에너지를 봐서 이렇게 수생, 목생화에서 화생토로에서 이게 얘도 집중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만 물성으로 봤을 땐 이게 지금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죠. 토라는 건 언제 힘을 써요? 토가. 물을 막을 때 혹은 여기에 적당히 있어서 나무를 제대로 심을 때 내가 토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물이 많이 쏟아져 버리면 내가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관이 약해서 관 역할을 못한다는 건 이분이 자기 현재 여기 쪽 한 대여섯 군데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써놨는데 그게 결국은 그 관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관이 이렇게 지금 안정적으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이 그러니까 직장이니까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금강원 부원장인 것 그것도 해봐야 뭐 3년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자리야 정치적으로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자리니까 뭐 그렇다고 치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이 관이 기본적으로 이 관의 품질을 보면 그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래 못 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이 이 관이 위에 떠가지고 남편도 이렇게 존경하고 또 내 스스로가 관이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게 떠 있으면 이 관이
정말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정말 내가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관 때문에 내가 항상 드러나 있는 걸 내가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지금 50대 운인데 이 정유대운에서 이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물이 와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임수를. 이때가 지금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물난리가 나는 물난리. 지금 칸은 태풍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물난리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게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물하고 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때요, 여기가? 해자 축에서 30년 동안 물이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지금 거의 한 10년을 이제 써먹은 거고. 근데 앞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 금생수가 돼버리니까 금이 또 30년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자라면서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 이제 이때 60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이 무토가 오면은 이때는 이제 이 해수가 이제 지나가는 운이니까 이때는 이 임수를 막아서 나름대로 조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은 들어와요. 이때가 60대가 60에서 69살까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궁만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뭘 추구한다? 돈을 추구하는 거하고 내가 한 자리 추구하는 걸 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본인이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제쯤 피곤하겠어요? 나이 먹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나이 먹으면 어디 가겠어요? 한 자리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다 정년 퇴임해야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그럼 누가 나를 알아주겠냐고. 살아가는 과정이 이런데. 그 본인이 물론 그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인성이 없다는 게 큰 약점이 사주에서요.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대우를 존경받지도 못하고 또 내가 살면서 인상을 한번 이렇게 보셨죠? 인상이 어떠세요? 고상하다든지 좀 지혜롭다든지 혹은 예지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상은 아니죠. 그게 왜냐면 인성이 빠져들어요. 인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관이 약해서 내 스스로가 또 이제 절제가 안 돼. 관이 약하다 보니까. 그게 관이 있어야지 내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특히 이 상관이, 이 자체가,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관이 없으면. 관이 이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걸 제어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정말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인성이 없다는 게 너무 큰 핸디캡이라는 이 사람에서. 인성이 없으면 이 돈 버는 게 어떤 문제냐면 이 돈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데만 현안이 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있어야 내가 돈 있으면 이 돈을 벌어서 정말 사람답게 돈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에너지 좀 생기고. 그런데 그게 안 돼. 무조건 내 품에만 안고 있으라고 해요. 죄를.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또 관을 추구하거든요. 관에 지지해 있으니까 이 천간에 떠 있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제대로 봐주질 않잖아요. 그게 또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안타까운 거는 이 과유불급인데 이 재하고 관에 넘어 이 욕심을 이 과욕을 하다 보니까 이 재가 이렇게 되면요, 이게 편법을 동원해서 내가 재를 내가 취하려고 한다는 거야. 문제는 이 관도 마찬가지죠. 관도 내가 허관이 될 수가 있어. 잘못하면 내가 정말 진실되게 이걸 쌓아올린 관은 내가 빛이 나는데 내가 뭔가 무리해서 나한테 만들어 놓은 관은요, 남들이 비웃을 수가 있어요. 본인은 그게 대리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남들한테는 절대
존경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남편도 좀 안타까운 게 이 자리가 이게 물먹은 산인데 이게 이 사주 자체에서 건조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엄청난 지금 이 50 이런 데는 이렇게 왔을 때는 이 자체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실을 못 하겠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신살도 마찬가지. 궤경도 작용을 하고 또 이 물이 너무 큰 물이 작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게 해요. 이 상관이 작동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을 책임은 져야 되나. 내가 한 말이니까. 근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나가버린 거야. 이 상관은. 근데 또 자식도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기본적인 걸 이렇게 기본적인 분위기에서 잘 자랐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지금 아마 성장하면서도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자식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사주에서 제가 여기에 지금 여자도 되고 아버지도 되는데 이게 지지에만 깔려 있으니까 본인도 이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 있어갖고 정말 우아하게 남들한테 돋보이기도 하고 나도 만족스러운 만큼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불만 그런 걸로 차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른 건 아무것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사주를 봐서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여기 이제 한난조수에서 보면 이 난하고 습한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이 섞이는 걸 잘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뭐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엉켜가지고. 그 여기저기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많이 알던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섞임이 되다 보면요. 나중에 내 스스로가 어디에 얽혀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한만조술에서 보면. 그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본인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고 항상 들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관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재관을 추구했으면 다 뭡니까? 그거 쓸 수가 없잖아. 쓸 수가 없어. 쓰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쌓아놓는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거. 그것도 그럴 때는 이 상관이 아니고 식신이 돌아야 되는데 이때는 뭐 어렸을 때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운이 안 와요. 자, 이럴 때는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와닿는 게 있으면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내가 의지를 표현해야 돼요. 자유의지. 우리가 100% 중에서 자유의지가 보통 한 15%에서 20%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을 고치면요. 그걸 충분히 내가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이제 내가 그동안 허욕이 많았다는 걸 나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베풀므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만족감을 갖고 내가 너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여기서 자유의지를 써야지. 그걸 안 쓰고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지금 이런 경우는 인성이 좀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요. 80에 들어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80, 90에 들어오잖아요. 이 인성이 있어야 내가 누구한테 제대로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도 받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내가 너무 고맙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걸 느끼는데 그걸 지금 아마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회사에서 뭐 어떤 조직에서 내가 윗사람하고 있으면 밑에 부하들이 어찌 보면 좀 아양은 떨겠죠. 그런데 이렇게 진심에서 하는 말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집에 가면 허전해. 속이 다 비어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내가 안정이 안 돼. 이런 구조로서. 그 지금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사주로 봤을 때 인성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다 망가진 거야. 내 스스로가. 그리고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무리하게 뭔가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상관이 작용을 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상관이 발동되다 보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돼? 이미 한 말을 담을 수도 없고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이슈가 돼가지고
잠도 못 잘 게. 왜? 그 요구를 하고 비난하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하면은 정말 잠 아니라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힘들 텐데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이렇게 펼쳐질지. 예. 본인이 한 말에 의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면 오히려 차라리 이 기회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반성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서 노년을 맞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더운 날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제 잘나서 뭐를 하시는 제 사주를 풀었을 때 인성하고 이렇게 상관이 있고 관이 약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가 관제 구설수에서 내가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태풍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조심해서 혹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걸 미리 차곡차곡 체크해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